채연아, 도윤이, 널 사랑하는 게 아니야. 결혼식 하루 전 밤, 시어머니 배경이의 이 한마디가 서채연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평범한 직장인 채연에게 강도윤은 꿈 같은 남자였어요. 세심하고 완벽한 그와 함께 진짜 가족을 꿈꾸며 6개월을 보냈거든요. 정말 행복한 신부가 될 예정이었는데, 이 결혼 정말 다시 생각해봐. 웨딩드레스보다 하얗게 질린 얼굴로 찾아온 시어머니. 왜 결혼 전에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단순한 반대라기엔 너무 절망적이고 무서운 표정이었어요. 채연이 파헤치기 시작한 도윤의 과거에는 충격적인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10년 전 갑작스럽게 떠난 친형. 미국으로 떠난 도윤. 사고사로 처리됐지만 의심스러운 정황들. 당신 결혼식 날 뭔가 터질 수도 있어요. 전직 기자가 건넨 10년 전 사진 속 도윤의 표정은 지금 채연과 함께 있을 때와 똑같이 감정이 없었습니다. 과연 채연이 사랑한 완벽한 남자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결혼식장에서 벌어질 충격적인 진실 폭로는 사람을 속여 얻은 가족은 가족이 아니야. 한 여자의 운명을 뒤바꾼 시어머니의 용기 있는 고백과 결혼식장에서 벌어진 진실 공개. 그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서채연은 금요일 저녁 문화재단 전시회장에서 작은 실수를 했습니다. 전시 팸플릿을 보느라 정신이 팔려 앞사람과 부딪혔거든요. 죄송해요. 채연이 급히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상대방이 온화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채연이 고개를 들어보니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지적인 인상을 풍기는 사람이었어요. 혹시 다치신 곳은 없으시죠? 남자가 채연의 팔을 살펴보며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채연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강도윤이라고 합니다. 남자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서채연이에요. 채연도 맞은살을 건넸습니다. 도윤은 채연의 손에 들린 팸플릿을 보더니 관심 있게 물었어요. 혹시 미술에 관심이 많으시나요? 아니에요. 그냥 직장 근처라서 들렀는데 생각보다 좋네요. 채연이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업무 관련해서 왔다가 전시를 보게 됐는데 의외로 흥미롭더라고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전시장을 함께 둘러보게 됐어요. 도윤은 작품 하나하나에 대해 세심하게 설명해줬고 채연은 그런 그의 모습에 매력을 느꼈습니다. 이 작품은 작가가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그린 거래요. 도윤이 한 점의 그림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색감에서 그 애틋함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윤의 해석을 들으니 작품이 다르게 보였거든요. 도윤 씨는 어떤 일을 하세요? 채연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건축 설계 일을 해요. 그래서인지 공간이나 구조에 관심이 많아지더라고요. 도윤이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멋있네요. 저는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마케팅 쪽 일을 하고 있어요. 평범하다고 하시지만 마케팅도 창의성이 필요한 일 아닌가요? 도윤의 말에 채연은 기분이 좋아졌어요. 자신의 일을 폄하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전시 관람이 끝나고 두 사람은 근처 카페에 앉았어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채연이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혼자 보는 것보다 같이 보니까 더 재미있었어요. 도윤이 진심으로 답했습니다. 도윤 씨는 가족분들과 자주 이런 전시회 가세요? 도윤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어요. 가족은 각자 바빠서 잘 못 만나요. 채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누구에게나 말하기 어려운 가족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럼 친구들과는 어떠세요? 채연이 화제를 바꿨습니다. 친구들도 각자 바쁘고 저는 주로 혼자 시간을 보내는 편이에요. 도윤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채연은 도윤에게서 묘한 외로움을 느꼈어요.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어딘가 허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친구들은 다들 결혼해서 바쁘고 가족들은 글쎄요. 채연도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좋아요. 채연이 밝게 대답했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의 만남이 시작됐어요. 도윤은 정말 세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채연이 좋아하는 것들을 기억해뒀다가 관련된 곳으로 데이트를 신청했고 작은 일에도 진심으로 관심을 보여줬어요. 채연 씨가 좋아한다고 했던 베이커리 빵 사왔어요. 도윤이 회사 근처까지 찾아와 빵 상자를 건넸습니다. 어떻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채연이 감동해서 물었습니다. 중요한 건 잊으면 안 되잖아요. 도윤이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2달 정도 만나면서 채연은 도윤의 배려심에 점점 빠져들었어요. 그는 항상 채연의 의견을 먼저 물어봤고 결정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채연이 힘들어할 때 곁에 있어줬어요. 오늘 회사에서 정말 힘들었어요. 채연이 어느 날 저녁 전화로 하소연했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지금 시간 되시면 잠깐 나오실 수 있어요? 도윤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30분 후 채연이 집 앞에 나가보니 도윤이 따뜻한 차와 작은 케이크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런 것까지 안 해도 되는데. 채연이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채연 씨가 웃으면 저도 기뻐요. 도윤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채연은 깨달았어요. 자신이 도윤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6개월이 지나고 도윤이 채연에게 프로포즈했습니다. 채연이 좋아하는 미술관에서 둘이 처음 만났던 그 전시회와 비슷한 분위기 속에서요. 채연 씨, 저와 가족이 되어 주실 수 있을까요? 도윤이 반지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네. 채연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채연은 친구 수빈에게 전화했어요. 수빈아, 나 프로포즈 받았어. 채연이 신나서 말했습니다. 정말? 축하해. 도윤 씨 정말 좋은 사람 같던데. 수빈이 기뻐하며 답했습니다. 응, 나도 이렇게 진짜 사랑받는다는 게 어떤 건지 처음 알았어. 채연은 정말 행복했어요.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던 따뜻한 가족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도윤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결혼 준비도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도윤은 모든 과정에서 채연의 의견을 존중해줬고 함께 하나하나 결정해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채연이 어느 날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좀 조심스러워 하세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아요. 도윤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충분히 이해해요. 채연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채연은 도윤의 어머니가 아들의 결혼을 걱정하는 마음을 이해했어요. 나중에 만나면 분명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결혼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을 때 채연은 웨딩드레스 마지막 피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정말 도윤의 아내가 되는 거였습니다. 정말 꿈만 같아. 채연이 거울을 보며 혼잣말했습니다. 하지만 채연은 아직 몰랐어요. 내일 저녁 자신이 그토록 꿈꿔왔던 가족이 얼마나 위태로운 기반 위에 서 있는지를 말이에요. 채연은 결혼식 때 입을 웨딩드레스를 한 번 더 확인하며 설레는 마음을 달래고 있었어요. 드레스는 완벽했고 모든 준비도 끝났습니다. 이제 정말 도윤의 아내가 되는 거였어요. 밤 10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올까 싶어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 낯선 여성이 서 있었어요. 누구세요? 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채연 씨죠? 저는 도윤이 어머니 배경이에요. 채연은 깜짝 놀랐어요. 도윤의 어머니라니. 그동안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분이 갑자기 밤에 찾아오다니요. 어머니, 잠깐만요. 금방 문 열어드릴게요. 채연이 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배경이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여성이었어요. 하지만 얼굴이 창백하고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평소 도윤이 말해왔던 온화한 어머니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어요. 어머니, 안으로 들어오세요. 차라도 한 잔 드시죠. 채연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아니야, 오래 있을 생각은 없어. 배경이가 현관에 서서 말했습니다. 채연은 당황했어요.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며느리 될 사람 집에 와서 이렇게 차갑게 구는 게 맞나 싶었거든요. 혹시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요? 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배경이는 채연을 한참 바라보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웨딩드레스보다도 하얗게 질린 얼굴로 입을 열었습니다. 채연아, 도윤이 널 사랑하는 게 아니야. 채연의 머리가 하얘졌어요. 갑작스럽게 들은 말이라 이해가 안 됐습니다. 죄송한데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결혼 정말 다시 생각해봐. 배경이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큰 비극을 막으려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제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건가요? 그럼 더 잘해보도록 노력할게요. 채연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문제가 아니야. 배경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문제는 도윤이야. 도윤이가 뭐가 문제인데요? 도윤이는 저를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저도. 채연이 말을 하다가 멈췄어요. 배경이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거든요. 엄마로서 내가 해야 할 말이야. 도윤이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야. 무슨 뜻이에요? 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배경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결국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은 말할 수 없어. 하지만 제발 이 결혼 다시 생각해봐. 내가 생각하는 그런 가족, 도윤이와는 만들 수 없어. 어머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채연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 온 것만으로도 위험한 일이야. 배경이가 주위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도윤이가 알면 어떻게 되는데요? 배경이는 대답 대신 채연의 손을 꽉 잡았어요. 채연아, 넌 좋은 아이야.
그러니까 이런 일에 휘말리면 안 돼. 도윤이 옆에 있으면 안전하지 못해. 안전하지 못하다니요? 도윤이가 저한테 뭘 한다는 거예요? 아직은 괜찮을 거야. 하지만 결혼하고 나면 달라져. 도윤이는 변해. 채연은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배경이의 말은 구체적이지 않으면서도 무서웠습니다. 어머니, 혹시 도윤이가 다른 여자가 있다는 뜻인가요? 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야. 더 복잡한 문제야. 배경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뭔데요? 제발 말씀해 주세요. 배경이는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도윤이에게는 내가 모르는 과거가 있어. 그 과거 때문에 도윤이는 진짜 사랑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됐어. 과거가 뭔데요? 우리 가족에게 큰 일이 있었어. 그 일 때문에 도윤이는 완전히 달라졌지. 채연은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도윤이 가족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던 거였나요? 그 일이 뭔지 알려주세요. 채연이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배경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은 말할 수 없어. 너무 위험해. 배경이가 현관문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약속해줘. 이 결혼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봐. 어머니, 배경이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현관을 나섰어요. 채연이 뒤따라 나가려 했지만 배경이는 이미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채연이 소리쳤지만 배경이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채연은 혼자 현관에 서서 멍하니 있었어요.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이라 정리가 안 됐습니다. 도윤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위험하다는 게 무슨 뜻이죠? 채연은 휴대폰을 꺼내 도윤에게 전화하려다가 멈췄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맞을까 싶었거든요. 혹시 어머니가 결혼을 반대하셔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건 아닐까? 채연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배경이의 표정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단순한 반대라기에는 너무 절망적이고 무서운 표정이었어요. 채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내일이면 결혼식인데 갑자기 모든 게 불안해졌습니다. 정말 도윤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걸까요? 새벽에서야 채연은 겨우 잠이 들었어요. 하지만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 도윤이 자꾸 다른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채연은 부은 눈으로 일어났습니다. 배경이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정말 이 결혼을 해도 되는 걸까? 채연이 거울을 보며 혼잣말했어요. 하지만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났고 하객들도 올 예정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결혼을 취소할 수는 없었어요. 채연은 배경이의 말을 일단 잊기로 했어요. 아마 시어머니의 과도한 걱정이었을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채연은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어젯밤 일이 신경 쓰였어요. 시어머니의 말이 단순한 반대였을 거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그 절망적인 표정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채연아, 왜 그렇게 우울해 보여? 친구 수빈이 채연을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야, 그냥 긴장돼서 그래. 채연이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뭔가 이상한데. 신부가 이렇게 시무룩하면 어떡해. 수빈이 농담조로 말했지만 실제로는 걱정하고 있었어요. 채연은 어젯밤 일을 수빈에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맞을까 싶었습니다. 수빈아, 도윤이에 대해서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적 없어? 채연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이상하다니? 무슨 뜻이야? 수빈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글쎄, 가족 이야기를 안 한다던가. 그런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사람마다 가족사에 대해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 채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찝찝했어요. 그때 문득 평소에 놓쳤던 몇 가지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도윤은 정말 가족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이야기는 가끔 했지만 아버지나 다른 가족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윤의 집에 몇 번 갔을 때 사용하지 않는 닫힌 방이 하나 있었어요. 채연이 궁금해서 물어봤을 때 도윤은 창고예요라고 대답했지만 표정이 어두워졌었죠. 무엇보다 시어머니 배경이는 항상 아들과 거리감을 두고 있는 것 같았어요. 도윤이 어머니 이야기를 할 때도 따뜻함보다는 조심스러움이 느껴졌습니다. 수빈아, 채연이 갑자기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왜? 혹시 너 도윤 씨 친형 얘기 들은 적 있어? 수빈이 화장을 고치던 손을 멈췄어요. 그리고 채연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친형? 도윤 씨한테 형이 있어? 나도 잘 모르겠어. 그런데 갑자기 궁금해져서. 채연아, 너 뭔가 숨기는 거 있지? 수빈이 예리하게 눈치챘어요. 채연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어젯밤 있었던 일을 수빈에게 털어놨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찾아온 것부터 도윤이는 널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 말까지 모든 걸 말했어요. 수빈은 이야기를 듣고 나서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채연아, 이거 뭔가 이상해. 수빈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치? 나도 그렇게 생각해. 결혼 전 밤에 시어머니가 그런 말을 하러 올 리가 없잖아. 분명히 뭔가 있는 거야. 채연은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수빈도 이상하다고 하니까 정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어떻게 해? 채연이 한숨을 쉬었어요. 일단 도윤 씨한테 물어봐. 형이 있는지, 그리고 어머니가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결혼식 전에? 그럼 분위기가 이상해지지 않을까? 채연아, 지금이 마지막 기회야.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되면 더 복잡해져. 수빈의 말이 맞았어요. 채연은 용기를 내서 도윤에게 전화를 걸기로 했습니다. 도윤아, 나야. 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채연아. 도윤이 기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도윤아, 물어볼 게 있는데. 뭐든지 물어봐. 혹시 형이 있어?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도윤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아? 채연이 다시 불렀어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봐? 도윤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가족 이야기를 별로 안 해줘서. 가족 이야기는 나중에 천천히 할게. 우리 결혼식에만 집중하자. 도윤이 화제를 피하려는 게 느껴졌어요. 채연은 더 직접적으로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어젯밤에 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셨어. 또다시 침묵이 흘렀어요. 이번에는 더 길었습니다. 뭐라고 하셨어? 도윤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우리 결혼을 반대하신다고 하셨어. 그리고 뭐?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셨어. 전화 너머에서 도윤이 깊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채연아, 어머니 말씀은 신경 쓰지 마.
어머니는 내 결혼을 걱정하셔서 그런 거야. 정말? 다른 이유는 없어? 없어.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해. 그걸 의심하지 마. 도윤의 말은 확신에 차 있었지만 채연은 여전히 석연치 않았어요. 형이 있냐는 질문에는 제대로 답하지 않았거든요. 그럼 형 이야기는 뭐야?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채연아, 곧 결혼식이야. 다른 생각하지 말고 행복만 생각하자. 도윤이 또다시 화제를 돌렸어요. 채연은 더 이상 묻기 어려웠어요. 도윤이 계속 피하는 게 느껴졌지만 더 추궁하기는 힘들었습니다. 알겠어. 그럼 이따 봐. 채연이 전화를 끊었어요. 수빈이 채연의 표정을 보더니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어떻게 됐어? 잘 모르겠어. 확실한 대답을 안 해줘. 채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채연아, 뭔가 수상해. 정말 이 결혼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채연도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난 상태였어요. 지금 와서 결혼을 취소할 수는 없었습니다. 일단 결혼식은 진행하자. 나중에 천천히 알아봐도 될 것 같아. 채연이 체념하듯 말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결혼식을 며칠 앞두고 채연은 도윤의 가족사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결심했어요. 수빈의 도움으로 인터넷 검색을 해봤지만 특별한 정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채연아, 내가 아는 사람한테 물어볼게. 수빈이 전화를 걸며 말했어요. 수빈은 지역 언론사에서 일하는 선배가 있었거든요. 혹시 도윤 가족과 관련된 기사나 사건이 있었는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틀 후 수빈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채연아, 만나야겠어. 중요한 정보를 알아냈어. 수빈은 오지훈이라는 전직 기자를 소개해줬어요. 지훈은 성실해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지훈입니다. 지훈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갑자기 찾아뵙게 되어 죄송해요. 채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수빈 씨에게 사정을 들었는데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지우는 과거에 배경이의 제자였다고 했어요. 배경이가 대학에서 국문학을 가르칠 때 그의 수업을 들었다고 합니다. 배경이 교수님은 제가 기자가 되는데 큰 도움을 주신 분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끊어졌어요. 지훈이 설명했습니다. 그 시기에 뭔가 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교수님이 갑자기 학교를 그만두셨거든요. 지훈은 그때부터 배경이와 관련된 일들을 조사해 왔다고 했어요. 특히 도윤 가문에 얽힌 사건에 대해서 말이죠. 도윤 씨 친형에게 큰 사건이 있었어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채연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역시 도윤에게 형이 있었던 거였군요.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사고사예요. 집 계단에서 넘어져서 머리를 다쳤다고 해요. 공식적으로는요? 그럼 실제로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뜻인가요? 지훈이 잠시 망설이더니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어요. 당시 경찰 수사 기록을 입수했어요. 물론 비공식적으로요. 지훈이 파일을 채연에게 건넸습니다. 채연이 파일을 열어보니 사건 관련 자료들이 들어 있었어요. 사고 현장 사진, 증인 진술서, 검시 결과 등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지훈이 한 장의 문서를 가리켰어요. 사고 당일 도윤 씨 가족들 사이에
큰 말다툼이 있었다는 증언이 있어요. 말다툼이요? 네. 유산 상속 문제였다고 해요. 도윤 씨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형제 간에 갈등이 생겼던 것 같아요. 채연은 자료를 읽어보며 충격을 받았어요. 도윤이 그런 가족사를 숨기고 있었다니요. 그런데 더 이상한 점이 있어요. 지훈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사고 다음 날 도윤 씨가 갑자기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어요. 갑자기요? 네. 미리 준비된 것도 아니고 형이 사망한 다음 날 바로 출국했어요. 보통 가족이 돌아가시면 장례를 치르고 정리할 일이 많은데 그 모든 걸 어머니 혼자 처리하게 놔두고 떠난 거죠. 채연은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자신이 알던 도윤의 모습과 너무 달랐거든요. 혹시 형분 사건과 도윤 씨가 관련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정황상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지훈이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이 부분을 보세요. 지훈이 가리킨 곳에는 목격자 진술이 적혀 있었어요. 사고 당일 밤 도윤과 형이 집에서 크게 싸우는 소리를 들었다는 이웃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지훈이 또 다른 문서를 꺼냈어요.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물증들이에요. 현장에서는 도윤의 지문이 발견됐지만 당시 경찰은 가족이니까 당연하다며 넘어갔다고 했어요. 하지만 자세히 분석해보면 이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당신 결혼식 날 뭔가 터질 수도 있어요. 지훈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저는 그날 그 집 문 앞에 있었거든요. 취재를 위해서요. 지훈은 사건 당일 밤 도윤의 집 앞에서 취재를 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때 목격한 일들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보셨어요? 채연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도윤 씨가 형과 싸우고 난 후의 표정이에요. 지금 당신과 함께 있을 때와 똑같은 표정이었어요. 채연은 소름이 돋았어요.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거든요. 감정이 없는 표정이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평온한 얼굴이었죠. 지훈이 설명했습니다. 채연은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도윤이 정말 형의 죽음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리고 자신도 위험한 상황에 처한 건가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이 결혼 다시 생각해 보세요. 지훈이 진심으로 조언했습니다. 채연은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이 이런 과거를 숨기고 있었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확실한 증거는 없는 거죠? 채연이 마지막 희망을 걸고 물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는 없어요. 하지만 정황 증거는 충분해요. 그리고 배경이 교수님의 반응을 보면 뭔가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채연은 결심했어요. 배경이를 다시 만나서 진실을 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다시 만나볼게요. 이번에는 끝까지 물어봐야겠어요. 채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훈과 수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정말 진실을 알아야 할 때였습니다. 채연은 배경이를 다시 만나기 위해 도윤에게 시어머니 연락처를 물어봤어요. 도윤은 의아해했지만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어머니는 왜 도윤이 궁금해했어요. 그냥 결혼 전에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채연이 적당히 둘러댔습니다. 배경이는 처음에 만나기를 거부했어요. 하지만 채연이 간절히 부탁하자 결국 동네 작은 찻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찻집에 먼저 도착한 채연은
배경이를 기다리며 긴장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기다렸을까? 배경이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채연아, 여기서 만나자고 해서 왔는데 무슨 일이야? 배경이가 주위를 살피며 앉았어요. 어머니, 진실을 알고 싶어요. 채연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배경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무슨 진실을 말하는 거야? 도윤이 형 이야기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요. 배경이가 찻잔을 든 손이 떨렸어요. 채연이 이미 뭔가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누구한테 들었어? 배경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오지훈 기자님이요. 어머니 제자셨다고 하던데요. 배경이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지훈이가 아직도 그 일을 파고 있구나. 배경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알 권리가 있지 않나요? 배경이는 한참 동안 고민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채연아, 정말 알고 싶어? 알고 나면 돌이킬 수 없어. 네, 알고 싶어요. 배경이가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숨겨왔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도윤이한테는 도연이라는 형이 있었어. 형제지만 성격은 정반대였지. 도연이는 따뜻하고 다정한 아이였는데 도윤이는 어릴 때부터 차가웠어. 채연은 숨죽이며 들었어요. 남편이 가고 나서 형제 사이가 나빠지기 시작했어. 유산 문제 때문이었지. 도연이는 동생에게 많이 양보하려고 했는데 도윤이는 모든 걸 독차지하려고 했어. 그래서 싸우게 된 거예요? 그날 밤도 유산 문제로 크게 싸웠어. 나는 다른 방에 있었는데 소리가 너무 커서 나가보려고 했지. 그런데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나더라고. 배경이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급하게 나가보니 도연이가 계단 아래 쓰러져 있었어. 도윤이는 계단 위에 멍하니 서 있었어. 그때 도윤이 표정이 어땠어요? 그게 더 무서웠어. 도윤이는 아무 감정이 없어 보였어. 마치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차분했어. 채연은 소름이 돋았어요. 지훈이 말했던 것과 같은 표정이었군요. 내가 그날 신고를 했어야 했는데. 배경이가 자책하며 말했습니다. 왜 안 하셨어요? 도윤이가 말렸어. 형이 술을 마시고 실족한 거라고 괜히 복잡하게 만들지 말자고 했어. 그리고 경찰이 와도 그렇게 말했지. 그럼 정말 사고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배경이가 채연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나도 확실하지는 않아. 하지만 그날 밤 도윤이의 모습을 보고 나서부터 무서워졌어. 내 아들이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 그래서 도윤이가 유학을 간 거예요? 내가 보냈어.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리고 그 사이에 도윤이가 변하기를 바랐지. 채연은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도윤이 정말 형을 밀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 와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도윤이가 돌아와서 너를 만난다고 했을 때부터 걱정됐어. 혹시 또 누군가 다칠까봐. 저를 말하는 거예요? 배경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윤이는 변하지 않았어.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그때와 같아. 진짜 감정이 없는 사람이야. 그럼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정말인가요? 도윤이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야. 형이 떠난 이후에 더욱 그렇게 됐어. 채연은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어요. 자신이 그토록 믿었던 사랑이 가짜였다니요. 내가 그날 신고를 했어야 했는데 그냥 조용히 덮는 게 다들 좋다고 했지.
배경이가 후회하며 말했습니다. 다들이요? 경찰서에 아는 사람이 있었어.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사고로 처리하라고 했지. 가족끼리 의견이 일치한다면서. 채연은 이제 상황을 이해했어요. 도윤과 배경이 그리고 경찰까지 모두 진실을 덮으려고 했던 거였군요. 그런데 지훈이는 왜 이 일을 계속 파고 있어요? 지훈이는 도연이와 친했거든. 도연이가 죽기 전에 지훈이한테 동생이 이상하다고 말한 적이 있어.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조사해달라고 부탁했었지. 채연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지훈이 이 사건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도 이해됐습니다. 어머니, 그럼 정말 이 결혼은 안 되는 건가요? 채연아, 도윤이와 있으면 안전하지 못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사람이야. 배경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내가 그날 그 집 문 앞에서 뭔가 터질 수도 있어요. 배경이가 지훈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채연은 이제 결심해야 했어요. 이 모든 진실을 알고도 도윤과 결혼할 것인지 아니면 모든 걸 포기할 것인지 말이에요. 결혼식 당일 아침 채연은 결심을 굳혔어요. 배경희와의 대화 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자신이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채연은 웨딩드레스를 입지 않고 평상복을 골라 입었어요. 대신 수빈과 지훈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수빈아, 오늘 결혼식장에 와줄 수 있어? 채연이 전화로 말했어요. 당연하지. 그런데 왜 목소리가 이상해? 혹시 마음 바뀐 거야? 응, 이 결혼 안 할 거야. 수빈은 놀랐지만 채연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했어요. 지훈에게도 연락해서 오늘 결혼식장에 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혹시 증거 자료들 가져올 수 있어요? 채연이 지훈에게 물었어요. 물론이죠. 그런데 정말 괜찮으세요? 결혼식장에서 이런 일을 벌이는 게 맞을까요?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해요. 더 이상 숨길 수는 없어요. 결혼식이 시작될 시간이었어요. 하객들이 모두 자리에 앉아 신부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제단 앞에서 들뜬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하지만 채연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대신 수빈이 들어와서 사회자에게 뭔가 전달했습니다. 잠시만요. 신부 측에서 전달할 말씀이 있다고 하는데요. 사회자가 당황스럽게 말했어요.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도윤의 표정도 굳어졌습니다. 그때 지훈이 들어와서 한 장의 사진을 들어 보였어요. 도윤의 집 문 앞에서 촬영한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도윤은 형이 떠난 밤 아무 감정 없는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이 사진은 강도연 씨 사건 당일 촬영된 것입니다. 지훈이 마이크에 대고 말했어요. 하객들이 더욱 술렁거렸어요. 갑작스럽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강도연 씨는 오늘 신랑 강도윤 씨의 친형으로 공식적으로는 사고사로 처리됐지만 많은 의혹이 있었습니다. 도윤이 재단에서 내려왔어요.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장 나가. 도윤이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지훈은 계속해서 자료들을 공개했어요. 당시 경찰 수사 기록, 목격자 증언, 그리고 의문점들을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그날 밤 형제 간에 유산 다툼이 있었고 강도연 씨가 계단에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현장 상황을 보면 단순한 실족 사고로 보기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하객들은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결혼식장이 갑자기 범죄 고발 현장으로 변한 거였거든요. 이건 다 거짓말이야. 도윤이 소리쳤어요. 형은 술을 마시고 넘어진 거라고. 그때 배경이가 뒤쪽에서 일어났어요. 하객들이 모두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도윤아. 배경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왜 여기 계세요? 도윤이 당황했어요. 이젠 내가 말해야 할 때야. 배경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속여 얻은 가족은 가족이 아니야. 도윤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됐어요. 어머니까지 자신을 배신한다는 생각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도윤이 애원하듯 말했어요. 나는 오랫동안 침묵했어.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배경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하객들 앞에서 배경이는 그날 밤의 진실을 털어놨어요. 도윤과 도연이 싸우는 소리, 갑작스러운 추락음, 그리고 아무 감정 없이 서 있던 도윤의 모습까지 모든 걸 말했습니다. 내가 경찰에 신고했어야 했는데 도윤이가 말렸어. 복잡하게 만들지 말자고 가족끼리 조용히 처리하자고 했어. 도윤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의 증언 앞에서 모든 가면이 벗겨진 거였습니다. 그건 다 오해입니다. 도윤이 마지막으로 변명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하객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웅성거렸어요. 아름다운 결혼식이 갑자기 범죄 고발 현장으로 바뀐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도윤 씨, 할 말이 있으시면 하세요. 지훈이 마이크를 내밀었어요. 도윤은 잠시 망설이더니 마이크를 밀어냈어요. 그리고 말없이 식장을 나가려고 했습니다. 도윤아. 배경이가 불렀지만 도윤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기다려. 누군가 소리쳤어요. 도연의 대학 동기였던 하객이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도연이가 나한테 말했어. 동생이 자기를 위협한다고.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조사해달라고 부탁했었어. 이 증언으로 도윤의 마지막 도피로도 막혔어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도윤은 결국 아무 말 없이 식장을 떠났어요. 하객들은 경악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결혼식장은 완전히 엉망이 됐지만 채연은 후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진실을 밝혀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채연 씨는 어디 있어요? 한 하객이 물었어요. 수빈이 대답했어요. 채연이는 이미 이 결혼을 포기했어요. 진실을 알고 나서 결정한 거예요. 그날 저녁 뉴스에는 이 사건이 크게 보도됐어요. 결혼식장에서 폭로된 충격적인 사건으로 말이에요. 결혼식 소동이 일어나고 며칠이 지났어요. 채연은 도윤과의 약혼을 정식으로 파기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모든 법적 관계를 정리했어요. 정말 힘들었겠어요. 변호사가 동정하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채연이 의외로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채연은 생각보다 빨리 마음을 정리했어요. 물론 배신감과 상처는 있었지만 더 큰 비극을 막았다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회사에서는 휴가를 내고 며칠 동안 집에서 쉬었어요. 그동안 결혼 준비에 매달려서 놓쳤던 것들을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채연아, 괜찮아? 수빈이 집에 놀러와서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응, 생각보다 괜찮아. 채연이 책을 읽으며 답했어요. 정말 그렇게 사랑했는데
이렇게 빨리 정리가 돼? 내가 사랑했던 사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 같아. 도윤이가 만들어낸 가면이었을 뿐이지. 채연은 도윤과의 추억들을 되돌아보며 깨달았어요. 모든 것이 너무 완벽했다는 점이 오히려 부자연스러웠다는 걸 말이에요. 일주일 후, 채연은 예전에 다니던 작은 북카페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결혼 준비 때문에 그만뒀던 곳이었는데 사장님이 다시 받아주셨습니다. 채연 씨, 돌아와줘서 고마워요. 손님들이 채연 씨를 많이 찾았거든요. 사장님이 반갑게 말했어요. 저도 여기가 그리웠어요. 채연이 진심으로 답했습니다. 북카페는 채연에게 안식처 같은 곳이었어요. 책에 둘러싸여 있으면 마음이 평온해졌고 손님들에게 책을 추천해주는 일도 즐거웠습니다. 이 책 어떠세요? 단골 손님이 연애소설을 들고 물었어요. 요즘은 현실적인 책들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채연이 웃으며 다른 책을 추천했습니다. 채연의 책 취향도 변했어요. 예전에는 로맨스 소설을 좋아했지만 이제는 자기계발서나 에세이에 더 관심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오후 배경이가 북카페에 찾아왔어요. 채연은 깜짝 놀랐지만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여기를 아셨어요? 채연이 물었어요. 수빈 씨한테 들었어. 채연이가 여기서 일한다고. 배경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앉으세요. 차 한 잔 드릴게요. 배경이는 채연이 우려준 차를 마시며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어요. 채연아, 미안해. 내가 더 일찍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어머니도 어려우셨을 거예요. 채연이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도윤이는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 결혼식 이후로 연락이 안 돼. 채연은 별로 관심이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상관없어요. 이제는 도윤이와 상관없이 살고 싶어요. 배경이는 채연의 담담한 반응에 놀랐어요. 예상보다 훨씬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정말 괜찮아? 많이 힘들 텐데.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홀가분해요. 진짜 제 모습으로 살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배경이는 채연의 변화에 감동했어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강인함이 느껴졌거든요. 가족을 얻는다는 게 어떤 건지 너를 통해 다시 배워가는 중이야. 배경이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날부터 배경이는 채연에게 매주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짧은 안부 인사와 함께 삶의 지혜를 담은 따뜻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채연은 그 편지들을 소중하게 간직했어요. 진짜 가족이란 혈연 관계가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몇 달이 지나고 북카페에는 단골 손님들이 늘어났어요. 채연의 책 추천을 받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채연 씨는 정말 책을 잘 추천해줘요. 한 손님이 만족스럽게 말했어요. 감사해요. 제가 좋아하는 일이라서요. 채연이 환하게 웃었어요. 어느 날 저녁 채연은 혼자 카페에 앉아 일기를 쓰고 있었어요. 이제는 누군가에게 선택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 채연은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석양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채연은 누군가의 사랑을 받기 위해 자신을 맞춰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정하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었어요. 수빈이 가끔 카페에 놀러 와서
채연의 변화를 지켜봤어요. 채연아, 요즘 정말 달라 보여. 더 자신감 있어 보이고 밝아 보여. 수빈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이제야 진짜 내 모습을 찾은 것 같아. 채연은 더 이상 완벽한 사랑을 꿈꾸지 않았어요. 대신 자기 자신과의 진정한 사랑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배경이에게서 온 편지를 읽으며 채연은 미소를 지었어요. 채연아, 너는 이미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다만 그 사랑은 다른 누군가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에게 주는 거란다. 채연은 편지를 접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는 온전히 자신만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삶 말이에요. 시어머니 배경이의 용기 있는 고백이 채연을 구했고, 채연은 그 위기를 통해 진정한 자신을 찾아갔어요. 때로는 가장 큰 배신이 가장 큰 축복이 되기도 한다는 걸 보여준 이야기였죠. 가족을 얻는다는 게 어떤 건지 너를 통해 다시 배워가는 중이야. 혈연이 아닌 진심으로 이어진 배경이와 채연의 관계처럼 진짜 가족은 선택하는 것이라는 깊은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이런 반전과 감동이 가득한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진정한 가족 경험이나 응원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